벌써 2월 말.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있어요. 뭐죠? 학교에 가기 싫어요. 아니 얘들아,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다. 아니 네. 학교 가기 거의 어떤 마음일까 진짜 선생님도 네. 그런가요?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아니야? 애들을 만나는 거. 선생님 몇 년 차인 거예요? 저는 뭐 학교 간지는 경력이 좀 짧아요. 저는 뭐 이렇게 뭐 강사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해서 학교는 이제 뭐 6년 차인데 어쨌든 애들 가르치는 걸로는 이제 10년이 넘는 건데 그 보면 일단은 학교 현장에서 다들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하는데 뭐 교사도 긴장하죠. 어떤 애들을 만날 것인가. 지금 아무래도 새 학기에 더. 이번에 또 학교 옮겼잖아.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또 새 애들하고 만나야 되는 게. 네, 담임도 긴장을 하고 사실은 학생들도 긴장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으시고. 새 학기 옛날 좀 기억나세요? 너무 옛날이라. 근데 긴장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완전 설레가지고 맨날 여기다 손수건 달고 막 코 풀고 코딱지 먹고 막. 근데 나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러더라도 방학하다가 친구들 못 만나니까 그냥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빨리 개학이 기다렸던 것 같아. 맞아. 극이. 그다음에 이제 방학 숙제 못 해가지고 이제 그거 조금 쫄리고 막 이제 그렇지만 방학 숙제 막 해가지고 다음날 개학까지 엄마랑 막 방학 숙제 하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우리는 방학 숙제 올린 적이 없어. 그다음에 무조건 나는- 나는 다 해놓고 놀아. 오 뭐야? 날씨를 미리 다 써놔. 잘라 씨. 진짜 일기도 내가 미리 써놨었다. 날씨가 저는 그게 날씨가 어떨지 알고 미리 써놔. 일기에 날씨 이야기를 안 해. 그래놓고 날씨는 나중에 다 적용하고 일기는 미리 써놔. 전 그때부터 그거죠. 창작의 어떤 뭐 소리는 저는 방학 수기를 미루다가 마지막에 쓰는데 마지막에. 평상시에 뭐 하냐면 날씨만 체크해놔. 그럼 나중에 오 지혜로워. 네, 참. 날씨가 대도가 될 가능성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기가 내 계획표가 될 때도 있어. 근데 이제 새학기 되면 선생님이 누굴까, 담임선생님이 누굴까, 그쵸. 그다음에 친구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 책, 새 책, 새 공책, 새 필통 막 이런 거가 맞아요. 너무 설렘의 요소가 됐는데 요즘은 이런 책 안 싸죠 요즘엔. 안 나 그냥 싸지. 책 사는 거, 책 사는 것도 안 막, 쌌지. 책 표지를 안 하나. 책 표지만 이런 것도 너무 좋아했잖아. 옛날에는 그 책표 이게 그래, 싸는 거 맞아. 정말 그 우리는 공들여서 종이로 해서 싸고 비닐로 싸고. 맞아. 비닐과 공들여서. 비닐이셨어요 종이셨어요. 종이, 종이 세대였지. 나는 비닐. 뭐야? 오빠 나보다 나이 많지 않아? 장난해. 시골에 살았지. 시골에 살아, 서울에 살았는데. 시골에. 우리는 부산에서 비닐이었는데. 저도 비닐에 저 샀던 우리가 말하는 그 비닐이요. 빡빡한 비닐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 맞아. 비료부대 수도 있어. 이상한 비료부대. 비료부대. 나 부산 사람이야. 이거 제일 중요한데 나 부산 사람이야. 어쩌라고. 나훈아 선생님 이번에 노래 중에 나 기장사. 나 그거 너무 좋아. 패스형 다음에 기장. 은퇴 안 하시면 부산 좋겠어요. 정부지도 그러니까. 모르면서. 정부지 알아 정부지? 몰라요. 부추. 그거 정부지 맞아 부추. 그래. 부추. 네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레었답니다. 네. 그러게요. 설렘 몰라. 제가 아주 저연차 교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1년 2년 차였으면 설레였던 것도 같은데 이게 긴장이라는 게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두려움하고 좀 이렇게 맥락이 닿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또 학교 현장이 이렇게 좀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또 좋은 애들을 만나는 설레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좀 힘든 친구들을 또 만나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요즘 한 발에 몇 명이에요? 그래도 30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학교만 진짜? 학교만 난 맨날 65번 63번. 그저께 동창회 갔는데 후배들은 68명까지 갔는데 우리가 63명 정도 돼서 그래 나 63번 65번이었어. 그냥 꽉꽉 집어넣네 교실 안에. 그래 너무 재밌었지 뭐. 저는 5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오전 50명. 오후반도 50명. 하셨어요. 내 초등학교 오전 오후반이 있었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쩌 너무?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보다 나이 많지 않아? 아니 오후에 가는 반이 있었다고. 나 부산 사람이야. 나도 약간 뭐죠? 나 논산에선 그런 일 없었어. 그냥 아침에 똑같이 출근했다가 똑같이. 그때 우리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잖아. 너무 많으니까 학교에 다 못하니까 오전반 오후반을 가려서 이렇게 받았다. 그랬구나. 야간이 아니고. 초등학교 초등학교 야간이 아니다를 썸네일로. 또 우리가 이제
편하게 가라고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 긴장이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네. 나는 응원드립니다. 선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첫날 애들이 그냥 뭐 수업하자 바로 들어가는 거야. 하면 선생님에 대해서 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선생님 결혼했어요, 연애 이야기 해주세요, 뭐 그런 해주세요. 거. 그러니까 그게 좀 학년마다 다른데 저는 고등학교 애들도 가르쳐보고 중학교 애들도 가르쳐보면은 일단 중학교는 그래도 조금 더 선생님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 중에서 뭐 이렇게 한 6가지 7가지를 뭐 나이가 제일 대표적으로 묻기도 하고 뭐 결혼 뭐 애기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묻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생은 아예 질문 자체가 별로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관심보다 아무래도 평가나 이런 부분에 더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번에 그럼 담임을 맡으신 거예요? 네, 담임은 맡았는데 이제 뭐 당연히 그 이제 평가나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 안내를 당연히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수업할 거고 어떤 게 수행 평가가 될 거고 이런 거 잘 안내를 하는데 그거랑 또 이제 학급 경영이랑 두 개를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급은 또 나름대로 어떻게 좀 구성할 것인가. 이제 학급 경영은 약간 좀 반의 분위기거든요. 반의 분위기. 예, 담임으로서의 분위기라서 거기에 조금 더 제 교육 철학이 좀 더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반을 보면 담임 선생님이 좀 보인다. 담임 선생님을 좀 애들이 많이 이렇게 닮아가는. 그래서 저의 반은 저희 반들은 이렇게 계속 선생님들 얘기에 나오셨던 게 그 반은 좀 잘 웃어. 제가 좀 잘 웃는 편이거든요. 그 반은 좀 잘 웃고 애들 공부를 못해도 좀 해맑아.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셔서 저희 그냥 좀 재밌게 사는 반인데. 해맑기만 해. 아니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엄마에게 미움받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쵸. 애매하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되죠. 근데 이번에 또 긴장되는 것 중에 또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담임 선생님의 이 개인정보 연락처를 그러니까 개인정보. 공개를 해야 되나? 아. 네, 그게 사실 저의 지금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의무적으로 뭐 공개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게 일단 학교에선 요번에 그런 문제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이용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거를 다 학부모님들도 까시라고 하고.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아니고요.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신 거예요. 네네네. 별도의 그 어플이 있어요. 그 이제 그 학교에서 쓰는 어플들. 카카오톡 말고. 카카오톡이야? 이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그런 그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거기에선 똑같이 전화도 되고 그걸로 휴대폰 문자도 돼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게 상담 안 되고 이때는 된다. 약간 그 고객센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대가 그럼 지나가고 밤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직장에서도 퇴근 시간 이후에 카카오톡 하면 요새 안 되잖아. 아니 근데 할 수는 있는 건데 안 하는 거지만 여기는 그렇지. 그냥 막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설정을 내가 할 수 있지. 그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한다 뭐 이렇게 지금은 설정할 수 근무 있는데.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근데 그게 저는 여태까지는 사실은 그거를 안 해봤거든요. 그게 과연 좀 잘 성공리에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또 이게 이렇게 또 본인들 기준에는 어쨌든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빨리 담임 선생님한테 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바로 안 됐을 때 혹은 또 되게 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애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실제로 뭐 중학생 이런 애들도 막 옥상에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되게 위급한 상황들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혹은 뭐 이렇게 쉼터를 갔다든지 애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건가? 혹은 뭐 이렇게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비상 번호로 알려는 주대 연락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명확한 지침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 네, 그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걸 이용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연수를 하고 뭐 했는데 알려주지 마라, 알려줘라를 명확하게 얘기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쓰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참 어렵네요. 만약에 학부모님들이라면 나연님은
아니 저게 들이시잖아요. 있다라고 해도 연락이 안 되는 시간에는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그걸 할 것 같아 나는. 그쵸.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게 무슨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그렇게 그리고 돼버리니. 나는 우리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선생님 전화번호 가지고 있었거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없었죠. 아 근데 자 그럼 지금 만약에 이 시스템 허몽님 제가 아는 허몽님은 전화하실 것 같은데. 호응님은 전화번호 달라 그래서 바로 전화하시잖아요. 카톡이 있어서. 안 준다 그래도 달라고 그러고. 아니 뭐 안 알려줘도 내가 알고 싶어. 근데 우리가 AI한테 물어봐서라도. 근데 은행 시간도 문을 열어야 은행 가잖아. 관공서에 가서 민원을 뛸래도 문을 열어야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나가는 성숙함이 조금 필요할 것 시간은 같은데. 지켜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시간.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원래 영업사원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대할 때조차도 항상 그랬어요. 겸손하게. 어쨌든 내 자식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이니까. 어쨌든 그 선생님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학기 초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 해야지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내가 궁금한 자식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을 때 선생님도 그냥 부담 없이 하는데 상주 연락 안 하다가 무슨 문제를 한 번 생겼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거부 반응이 있고 불편하지. 선생님 입장에서도. 거기도 인간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슈가 그러니까 오늘의 이슈가 예를 들면 공개 자체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저는 공개를 했을 때에 너무 몰지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스트레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개 자체에 대한 일단은 그 공개 자체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미리부터 약간 걱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사실은 마음을 정했죠. 왜냐면 이 시스템이라는 게 길들이는 거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습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번호를 공개하면 아까 나연님 말씀처럼 이쪽에 통로가 있으면 이걸 잘 안 이용하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로만 소통한다라는 걸 정말 저도 보여줘야 되는 맞아. 그치. 필요가 좀 있는 거죠. 맞아. 나는 요즘 궁금한 게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학부형하고 교사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나는 지금 현재 2024년 버전이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험을 해보시는 교단에 서면서 조금 이런 학부모들이 힘들더라 이런 사례가 좀 최고의 극단까지 어느 정도까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해하고 저도 뭐 잘 해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덜할 때였는데 애가 물론 좀 가출도 하고 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상담을 끝나고 보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12시요. 단독으로 학생하고 교사하고 상담한 아니 학부모님하고 통화한 아.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왕왕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아직 가정은 없지만 이제 가정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쨌든 집에 가면 또 다른 육아 그렇죠, 또 다른 그렇지. 직장이 시작인데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고 민원이 오게 되면 특히 뭐 저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좀 애들이 컸잖아요. 근데 이제 좀 어린 초등은 뭐 이렇게 준비물부터 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묻는 그러면 그거가 저희는 바로바로 응대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중일일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애들 좀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편이에요. 2중, 3중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사실은 좀 마음은 정했어요. 마음은 일단은 이게 안 돼서 나중에 번호를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그게 있더라도 일단은 저는 3월 초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 원칙으로 갖고 학부모 총회하거나 이제 오셨을 때도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대신 이쪽은 제가 열심히 잘 보고 응답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제가 이제 창구를 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좀 유지가 잘 될 것인가 이게 서로 간에 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게 조금 염려가 되죠. 중고등학교 학부형들도 교사들하고 접촉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극성이 초등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죠. 초등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데 그런 어떤 그 아이들의 어떤 반항 행동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위급한 생각이 있을 때 혹은 또 학교를 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과 그 상담을 좀 많이 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상담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불편함을 하나 제가 호소하자면 저희 동네 롯데마트 천천점을 딱 쳤더니 전화번호가 나와요. 걸었더니 뭐 문자로 링크를 준대요. 그러면서 띠띠 끊어져요. 링크가 왔어요. 눌렀더니 어디에도 상담사 연결은 없고 영업시간 뭐 이런 것만 맴돌다가 맞아, 그냥 맞아. 끝이야. 그럼 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없어. 막 검색을 해도 다 그 번호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결국에는 못했어요, 연락을. 맞아. 이거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 이게 안 돼갖고 결국에는 내가 포기했거든요. 학부모가 생각을 저 안에서 맴돌다가 이건 진짜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못할 수도 나도 있다. 그 생각에서 이제 대안이 음. 예를 들면은 그 시스템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봐야 되는 사실 그것도 내가 볼 땐 과중이에요 선생님들한테 업무가. 그렇지, 근데 일단 하나는 비상 연락망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은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은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뭐 갑자기 뭐 사고가 당할까 갑자기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그러니까 학교에 지금 시스템 모르지만 당직도 있을 거고 비상 연락망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조금 AI는 아니잖아 걔네가 로봇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게 근데 너무 많을래나? 비상 아니 연락망.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학교로 바로 연락 와야 되는 거는 1년에 몇 건 안 돼서 그죠? 아마 그건 학교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학교에 전화를 한다는 거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렇죠. 정말 특급 일이 아니면은 이게 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만 이제 담임 선생님 통해서 저 누구 어머니인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이게 휴대폰 문화가 되면서 바로바로 소통하는 거 우리가 스몰톡이라든지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경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5,000포인트에 제가 경솔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급한 거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개인별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건 충분히 학교에 전화하셔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선생님. 네. 아니 그래서 일단은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때 공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잘 들으셨죠, 어머님? 이제 전화번호? 가급적 바로바로 전화보다는 카톡을 이용하시면 손주 때문에 전화가 있을까 봐 나는 이제 전화를 그런데 숙고의 시간도 있고 좋은 것 같아. 근데 너무 저는 학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작가 클럽에서 전자책반도 운영하고 그다음 사학객서반 운영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5시에 일어나잖아요. 5시에 질문이 오고. 그치 5시에 올라오지. 그럼 나는 이거는 톡방에 이건 약간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애티튜드잖아요. 그리고 12시야 저녁에. 개인 톡으로 개인톡으로 그냥 그리고 12시에 저녁 12시에 질문을 던져.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럼 나 저는 맨 처음에는 일일이 그걸 다 응대했는데 오늘은 안 했어. 왜냐? 9시 이후에 10시 이후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야 되겠다. 왜냐면 나도 깨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서로가 무언의 약속 아니면 공지에서 약속해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려야지.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야. 약간 습관의 문제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확대하지 말고 룰을 정해서 맞아요. 언제부터 언제 기준점 제시. 네. 딱 그러니까 해주고. 이게 미리 조율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막 뭔가를 보다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컨텐츠 같은 걸 가끔 이렇게 공유해 주는 때가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거나 이러면은 그걸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까먹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그렇지. 만났는데 내가 그때 안 보내줬나? 안 보내줬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얘기를 해놓는 게 좋죠. 내가 만약에 그렇지. 너 무음으로 해놔, 나 무음으로 해놔. 내가 이런 거 생각나면 보내줄 테니까 실시간으로 답변 안 해줘도 되니까 그렇게 좀 처리해라. 이미 다 이제 무음을 해놨는데 그렇게 보내는 거는 괜찮아. 왜냐면 자료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답을 해서 질문을 던져서 내가 답해야 맞아요. 되는 거를 5시에 받아봐요. 그건 되게 무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였다면은 그런 만약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대상에게 그 얘기를 미리 협조를 구할 것 같아. 새벽에 제가 좀 일어나서 막 저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그때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어서 그냥 무음 처리해놓고 나중에 일상 중에 여유 있으실 때 답변 주셔도 됩니다. 좀 이런 게 합의되면은 그렇지, 맞아. 괜찮은 것 같고 맞아. 그런 게 없이는 좀 맞아. 진짜 그냥 전화가 아니면은
보고 그냥 못 본 척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답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아니 근데 그 분들은 예를 들면은 그 시간에 그런 빨리 질문을 해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상대가 그걸 인식하고 나면 뇌가 스트레스 받잖아. 사실 질문이 왔는데 답을 그치. 해줘야 있어. 되잖아. 그러니까 있다니까.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나한테 AI, 나한테 두뇌. 아니 카톡 5시에 한 10,000통 받아봐야 정신 차리지. 아니, 무시. 5시마다 계속 메시지를 그래, 보내야겠어. 보내자. 제가 볼 때 호봉님은 이 MBTI나 뭐 모든 성격적인 면에서 중간이 없어. 이도 한 2개, 3개 정도 있는 이고 오히려 극이야 좀. 아니 근데 그거는 정말 약간 애티튜드야. 예의. 맞아.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새벽에 카톡 안 할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새벽에는 텐트 쳐 카톡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 근데 이제 저는 내 주위에는 저는 애를 안 낳았지만 그 초등학교 애들 그 애들 이제 내 친구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었을 때 자기 아들들이나 딸이 근데 선생님한테 막 그렇게 잘하려고 또 선생님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잘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주위 학부모들밖에 사실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애들 내가 알잖아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하면 선생님 잘해드릴까 예를 들면 어떻게 선생님 막 이럴까 하는데 그 현장에서 들려오는 또 얘기들은 또 다르고 하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학부모님들 대다수가 좋으세요. 그러지 맞지. 그런데 나연님 너무 잘하실 거예요. 내 자식 일이라면 조금 다른 분이 아까 좀 그거야. 변하더라고요. 아까 그거야. 내 자식은 맞아. 절대 선이. 그래 성적 좀 바꾸면 어때? 막 이건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 자식 일이 되면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나 그래서 나한테 자식이 없다. 우리 애는 절대 남을 해코지 하거나 때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애도 호흡이 아닙니다. 그러셨던 이런 것 식으로. 같은데. 아니 지금 주먹에 피가 묻어있는데요? 뭐야? 그 피는 뭐죠? 제가 그렇게 많이 만약에 어떤 폭행을 했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진짜 옛날에 막 그 애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주머니에서 그 가방에서 담배가. 근데 저는 이제 담배가 나온 것만으로도 어쨌든 얘가 담배를 피려고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제 근데 핀 현장을 잡지 않지 않았냐. 부모님이 관련해서 요새 담배 피는 것에서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아, 어느 정도까지 규율해요? 고등학생이든 그 중학생이든 어쨌든 학교에서 피인 게 그 적발이 되면 그건 당연히 뭐 처벌이 있어요? 뭐 선도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걸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많이 필 것 같은데. 중학교. 그래도 많이 피겠죠. 그래도 학교는 그 기준을 가지고 네, 있어야 가지고 되니까. 있어야죠. 그럼. 학교마저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맞아. 주변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요. 교복 입고 어디서 뭐 담배를 피고 있다거나 그러면 왜냐면 그분들이 뭐 경찰이나 이런 데보다 학교를 먼저 저기를 하시기 때문에 신고하시는구나. 네, 다 경험상 하시죠. 몇 퍼센트 딱 수치 이야기하기 어렵나 이렇게 녹음하면서 네, 어느 정도까지 되는 그거는 좀 퍼센트화 38.2%입니다. 근데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이런 거 원하시는 거 같아요. 숫자로 와야 돼. 그거는 수치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뭐 연령대 뭐 저는 도시가 더 사실 많다. 궁금해. 되게. 시골 지역이 더 많다 이런 것도 뭐 근데 요즘 뭐 도시나 시골이나 뭐 그렇지, 그게 애들이 뭐. 뭐 별로 차이 없잖아요. 이게 다 인터넷이 되고 다 유튜브가 되고 저는 별로 차이 없다라고 봐요. 그 문화 자체가 시골이라고 해서 뭐가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요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경쟁이 도시 쪽이 좀 더 치열할 뿐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렇게 미디어에서 접하는 그 모든 문화들은 그냥 저는 똑같이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그치 해요. 요즘에는 다 네. 폰 저는 안에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 진짜 교권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무너졌는지 그런 게 사실 좀 궁금해. 그러니까 아까 내 지인들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선생님께 어떻게든 잘하고 이렇게 잘 커뮤니케이션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저는 이제 직접 경험은 없지만 학교는 어느 정도 교권이 정말 무너져서 일단 욕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한테 욕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 뭐 벌점을 준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나? 아니 벌점도 있고 뭐 선도위원회도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교권보호위원회도 할 수 있고 한데 사실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 순간에 그걸 맞닥뜨렸을 때가 그렇지. 약간 단순히 당황함이 아니라 이렇게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너무 애는 힘들죠. 일상에도 있잖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양수 이사 가서 이렇게 회기에서 또 목수동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차를 타면
중간에 상봉이나 뭐 이런 데에서 약간 정차하는 시간이 있어요. KTX 먼저 지나가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친구가 그냥 하는 아이씨 봐. 아이씨. 아이씨. 마음의 소리가 막. 이렇게 앉아있어 남자애가. 근데 아무도 그 애한테 얘기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눈도 마주치지 않아. 괜히 잘못 걸렸다가 이제 실시비비가 될까봐. 맞아. 요즘 사람들. 그럼 여기서 내가 선배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나도 침묵하고 있지. 근데 어떻게 그러면. 보면 사실은 거기서 뭘 하기가 또 애매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학교 현장은 거기는 어떻게 보면 공간이 이렇게 같이 겹쳤다가 맞아. 예. 흩어지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애가 한 명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홍리 앞에서 그러니까 맞아. 홍님 그런 너 애가 뭐 있어. 이거 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아우 18 그러고 갔어.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이씨. 야, 어. 야. 이란 퉁물이 없는 새끼. 우리는 세대 때가 그냥 폭력이 있었던 세대니까 그냥 날려버려. 띠용. 감히 선생 앞에서 선생의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때만 하던 일제 잔재가 남아서 옛날에 부모님이 예, 막 맞아. 선생님들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대였어요. 맞아. 그런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게 젊은 여선생님들 왔을 때는 이제 만만하게 보이고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근데 유명한 일부러 일부러 그 여선생님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학시키라고 막 학교 교감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 왜냐면 그게 무너지면 자기가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남자 선생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가 한다는 자체 우리는 사고를 할 수가 우리는 없지. 중고등학교 때 좀 이상한 쌤도 있었지만 어쨌든 막 너무 선생님들하고 막 너무 좋고 막 즐겁고 그냥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엄청 재밌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휘윤쌤도 새 학기인데 긴장이 먼저 되니까 그런 것도 너무 안타깝고 그 업에서의 즐거움도 따님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에 교사로서 어떤 장악력을 어디까지 가져가는 게 있고 얼마 정도까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프로부터 한번 아주 좋아. 이것도 퍼센트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아니 뭐 퍼센트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우리 담임 맡고 있는 이 반 애들을 어떤 식으로 한 해 동안 가져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할 건데 34.56%. 계속 낮아지고 있어. 3, 4, 5, 6, 3, 4, 5, 6. 3, 4, 5, 6. 모든 건 그걸 통해 되겠다. 근데 나는 그렇게 내가 교사 나는 어떻게 보면 교사 체질이라는 말도 옛날에 들었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 계획 세워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잘 따라오는 거 안 따라오면 조정도 하고 이렇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스트레스 부분만 생각하니까 전 이게 여자 선생님과 남자 선생님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게 고등학생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만 있는 데였으면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저는 좀 허용치가 넓은 교사인 편이에요. 아직까지도 좀 젊은 교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서 여기까지는 니네가 허용할 수 있게 해줄게. 넓게 봐. 대신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근데 여기는 안 돼. 뭐 그런 거 있지. 아까 그런 교칙에 위반하는 행위, 학생으로서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돼. 묵인해주거나 봐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출결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그냥 다른 반 아이들하고 다 동일하게 해야 안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너희를 인정해주고 허용해줄 수 있는 범위와 허용하지 못하는 범위가 있다. 그 범위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 여기는 내가 니네 자율성 어느 정도 인정해줄게. 근데 여기는 안 돼라고 하면 애들은 묘하게 여기를 이렇게 계속 쳐야 그 기준을. 그 바운더리를 넓히려고 넓히고 싶죠. 그러니까 귀여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전 약간 가두리 양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신 그 폭은 내가 넓게 할게. 대신 니네가 여기를 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니네도 각오를 하고 하는 거다. 보호자님 네. 쳐내셔야 합니다. 안 돼. 너희들은 안.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또 얘기하죠. 니네가 나를 통과했을 때 그게 안 되면 우리 학교 어떤 선생님도 안 된다. 내가 안 되는 건 그냥 선생님들 다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전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학생회 같은 거를 하거나 뭘 할 때 학생들하고 하는 활동들을 좀 많이 했어요. 학생회든 방송반이든. 그럼 웬만해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그냥 오케이 하고 또 이렇게 결제를 받아야 되고 뭐 학교장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허락을 부장님을 통해서 뭐 이제 뭐 교장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해서 애들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좀 최대한 이렇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정상적인 거네요. 그죠? 지금 일반적이고. 해주려고 나는 하죠. 학교 다닐 때 담배도 피워보고 이랬는데 이미 초등학교 때 담배 피워봤으니까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핀 게 아니고 그때
때는 맛이 없더라고. 중학교 때도 맛이 없었고 시도는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조차도 맛이 없었어. 담배는 안 폈는데 술은 먹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걸 합법적으로 먹는 방법이 뭘까? 선생님하고 먹으면 되더라고. 진짜 그래서 나 합법이에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중국집 가서 빼갈 먹고 이랬는데. 아 성에 가서 먹자. 그런 게- 요즘은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지. 진짜 옛날 이야기들만 되는 건지. 그렇죠. 옛날 얘기. 근데 그것도 선생님이 깡대가 있고 또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나는 아무나 학생부 교련 선생님하고 먹었어. 교련 선생님이 할 수 있지. 교련 선생님, 체육 선생님. 어울린다, 교련 선생님. 요즘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왜냐면 이 아이가 오케이가 됐다 그러면 이게 또 이런 얘기가 머무르지 않죠. 맞아. 맞아, 요즘에는. 그렇죠. 요새 수학여행 가가지고 술 안 먹어요? 아유 수학 말도 안 되죠. 수학여행 가긴 해요. 아니 수학여행 가서 가긴 술 안 먹는다고? 아니 가서 그 갖고 오면 난리 나지. 우리는 다 챙겨갔는데. 아유. 아니,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아니 학생들이 술을 좀 먹을 수도 있지. 에? 날려 빨리. 먹으면 안 되는데. 대학생. 대학생인데 담임 선생님 있어. 학생의 범위를 좀 명확히 해주세요 좀. 안 되는데. 실버대 양말하는 거지. 사실은 진짜 자식을 키우면서도 가능한 넓게 바운다리 치고 이렇게 웬만한 반목 상태에서 그게 크게 위험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키우고 싶었고 사실은 내가 교사가 됐더라도 기훈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치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근데 학부모도 그렇게 넓게 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미담이 많을 것 같아. 이게 옛날에는 사실은 아까 선생님 카리스마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요즘 넓게 칠수 그런 없지. 자율권이 없잖아. 맨날 이제 학생들은 그렇게 원한다고 교사가 허락해서 학부모가 그냥 난리가 났겠지. 문제가 있구만 문제야. 나 문제야. 범생이었고 졸업할 때 상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홍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안전하고도 굉장히 결부가 많이 되어 맞아. 있잖아요. 술 마시다 그치. 뭐 수학여행을 갖고 왔는데 학생이 술 마시면 어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걔가 그랬을 때 만약에 다쳤어. 그렇지. 어. 맞아. 그리고 주위 애들하고 만약에 싸움이 붙었어. 이거에 대해서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모든 책임이 다 그렇지, 선생님. 맞아. 교사가 뭐 했냐, 그 시간에 교사가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알아봤더니 그 교사가 술을 줬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이 탄핵도 됐잖아. 선거 때 뭐 나는 했냐. 그게 답답한 게 사실은 나도 어떤 게 맞는지 좀 혼동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기훈쌤 말에 100% 사실은 지금 그치, 사회가 그러니까 그치, 동의한데 맞아. 내 케이스만 하더라도 그때 너무 낭만이 개인적인 있었어. 이야기 그 되는데 낭만이. 그치. 그 우리 낭만이. 딸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낭만이 있었지. 학생들끼리 사귀기도 하잖아. 손을 잡고 다닐 수도 있고. 우리 딸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오픈된 어떤 밖에서 손을 잡고 남학생하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봤는데 손을 안 놓더래. 그것 때문에 내를 불렀어. 내가 가서 뭐라 했겠노? 아니 그렇게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사실 선생님이 봤다고 해서 지들 좋아하는데 손을 굳이 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담배 술도 아니잖아. 근데 그것을 왜 놔야 된다고 판단하고 당해봐야 부모를 왜 호출을 하느냐고. 내가 결국 절약시켰어요. 진짜요? 진짜. 오, 도대체 어떡해. 벽창호 같은 선생님하고 말이 안 되다. 그래서 와, 그 학기 초였거든. 이 선생님하고 아마 우리 애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외고를 그냥 바로 피는시켰어. 다행히 그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나도 어떻게 보면 별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가 그때 몇몇 좋은 선생님들도 우리 그 밑에 있는 아들 선생님들은 다 저하고 말도 잘 통했는데 딸 선생님들 그 사람이 최고 극단적이었고 그 선생님이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좀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일제시대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피해자는 그 남자친구 아니에요? 지금 여자친구가 떠났어요. 같은 그런가? 학교였나요? 지금 하기야, 여자친구 기숙사 같이 들어가고. 전학 보내진 기숙사. 않을 거 아니에요. 더 아무나라인데. 이거 김포 기숙사 들어가 뭔가 벌써 이게 듣다 보니까 그 남자친구는 맞아. 미안해. 아니, 난 뭐. 생각을 못했어. 예. 오픈 마인드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갈라놓으셨는데요. 알아놓으셨네. 난 너무 우리 딸만 생각했나 봐. 뭐야? 연락 주십시오.